방광의 소변을 누러가는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가 고장이 난다. 이 센서를 고장을 내는 것이 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가장 값싼 방법은 섭취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드시면은 활성산소가 잘 제거되기 때문에 방광이 고장이 나는 것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한스. 자, 오늘의 제목은 비타민C의 부작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C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속이 쓰리다, 요로결석이 생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파워포인트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비타민C 여기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 빈 요두 속 설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빈요, 그 다음에 요로결석, 그 다음에 두통, 속쓰림, 설사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외우기 쉽게 빈 요두속 설변이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결석,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신장입니다. 신장. 근데 이 신장 속에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이제 결석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결석의 원인 물질은 주로 미네랄일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장 속에서도 신장결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끼기도 하는데, 그 신장결석보다는 여기는 물이 수분이 내려오는 곳이고,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요로에 이 칼슘이 많이 낀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결국 수분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데요. 수분 여러분들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이런 거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분이 많을 텐데요. 수분은 우리 몸속에 충분하게 있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충분한지 아닌지 여러분들도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우리 몸속에서는 여름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 여기 그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는 여름에 발한, 즉 땀을 흘리고 나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방광으로 나가 있는 물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몸으로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어지고, 소변이 농축되어지면은 비타민 C의 분해 산물인 옥살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칼슘하고 같이 만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닷물을 모아서 물을 자꾸 증발을 시키면 소금이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염화나트리움인데, 이 나트리움 주변에 보면 물 분자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증발이 되어져서 없어지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돌멩이를 만든다라는 건데, 이제 요로결석에 있어서는 칼슘이잖아요. 이 칼슘에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계속 물이 빠져나가다 보면 이런 물 분자가 날아나가게 되고, 이 물 분자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이런 돌을 만들어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소변을 누게 되면은요, 소변 속에 이런 작은 입자들을 볼 수가 있고요. 소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하얗게 아래쪽에 가라앉는 게 아마 보이실 건데요. 그게 모여서 커지면 이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게 된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도 이제 조금씩 커진 거죠. 이런 형태로 크게 되면은 더 커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로결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한번 보시면 구조들은 이제 왜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어지느냐라는 건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요게 옥살산입니다. 빨간 거 있는데 여기 옥살산, 그리고 이제 물 분자하고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입자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된다. 요게 이제 옥살산하고
칼슘하고 붙어버린 그런 경우죠. 요 산소 이렇게 4개가 있는 게 옥살산이고, 이 옥살산에 칼슘이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요, 전자현미경 형태로 보면 이런 형식으로 입자가 만들어져 있다. 이게 이제 칼슘하고 옥살산하고 같이 결합해서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돌멩이처럼 딱딱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수분이 농축되어져 가지고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을 많이 섭취를 하면 되는 건데, 한여름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면 이 땀이 자꾸 빠져나가니까는 방광에 들어있는 물을 자꾸 몸속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옥살산하고 칼슘이 농축되어져 가지고 농도가 올라가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대책으로서는 물을 많이 마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을 많이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인가 라는 거죠. 물 먹는 양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변 나가는 양을 잘 참고를 하셔서 하루에 보통 1.8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간다고 그러니까는요, 그 소변 양 대비 물은 계속 마셔주는 게 좋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관도 작아지게 되고요, 혈압도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 전체에 수분 공급이 안 되니까는 산소 공급도 떨어지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보통 1.5리터 내지 2리터 정도는 먹는 것을 좀 생활화하는 게, 물만 잘 먹어도 다이어트도 된다고 그러고요. 물을 마시면 물을 통해서 소변으로 몸속에 많은 노폐물들을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변이 자꾸 나가게 되면 소금도 자꾸 배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금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을 공급하는 방법은 반찬이나 국물을 통해서 일단은 많이 공급을 하는 게 낫고요.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서라도 마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다. 자, 그래서 물을 열심히 먹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로결석이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타민C를 계속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활성산소라고 있어요.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신장에서 나와가지고 방광에 모여 있고, 방광에 활성산소가 들어가 있게 되면 방광에 소변을 누러가는 신호를 보내주는 센서가 고장이 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방광의 센서가 고장이 나서 소변을 언제 누러가야 될지 몰라서 자주 소변을 누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이 센서를 고장을 내는 것이 이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가장 값싼 방법은 비타민C를 섭취를 하는 것이고,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면은 활성산소가 잘 제거되기 때문에 방광이 고장이 나는 것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노년의 빈뇨를 이제 자주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 해서 방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라도 비타민C를 열심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비타민C를 열심히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타민C를 열심히 하루에 6g 이상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의 부작용 두 번째 시간, 위산과 쑥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